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AI 강의라기보다는 제가 지속적으로 AI 쪽에 영상 관련된 영상을 좀 올려드리고 있죠. 네, 동가치 TV에서는 AI 시대를 맞이해서 AI는 꾸준하게 우리가 금융에다 투자하셔도 AI 기술에 대한 발전, AI 기술에 대해서는 네, 상식적으로 아주 기본적으로 좀 알아야 될 영역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또 올려드린 게 GPT MLP, AI 차원 확정과 차원 축소, 신경망 비밀 이거 영상 올려드렸죠. 아 근데 이거는 제가 계속적으로 이게 지금 AI 메타 교육 쪽에다가 AI 영상 올려드린 게 40여 개가 넘죠. 이제는 거의 이제 50여 개 되어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뭐 여러 가지 관점으로 계속적으로 AI에 대해서 네, 공부하는 관점에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연구하고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그 오늘 좀 발표가 있었는데요. 어떤 발표가 있었냐면 딥식 아시죠? 예, 중국 예전에 한번 크게 충격을 주었던 금융시장에 어, 중국에서 딥식의 오픈 AI 수준의 퍼포먼스, 성능, 효과를 GPT 아니 그 뭐지? 엔비디아의 GPU 낮은 버전에서도 잘 돌아간다는 소식이 있었죠. 성능이 되게 좋다는. 근데 이제 알고 봤더니 그런 건 아니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AI 스타트업 딥식에서 네 오늘인가 오늘 기사가 나왔는데 새로운 모델 출시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새로운 모델 출시의 관점이 좀 특이한 영역이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계속적으로 AI 가장 큰 문제점을 토큰 처리의 한계라고 계속적으로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뭐 AI가 뭐 AGI가 된다, ASI가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는 되게 허무맹랑하다고 말씀드렸죠. 왜냐면 토큰 처리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꿈 같은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해드리긴 했습니다. 현실적이 그냥 망상이다. 예. 그래서 계속 제가 토큰 한계에 대해서 계속 언급해드렸습니다. 토큰 한도 한계. 예. 그래서 근데 이 지금 오늘 발표한 중국의 딥식 회사에서 새로운 버전 모델을 발표를 했잖아요. 근데 이 회사의 그 요번에 모델의 그 토큰 처리에 대한 한계를 좀 넘어서는 어떤 관련된 기술을 좀 발표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좀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이 기술이 대단한 기술은 아니긴 한데 그래도 이쪽 방향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관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네, 요번에 딥식 값싸고 빠른 AI를 공개를 했습니다. 새 모델이 3.2 버전인데 EXP라고 하고 V3.2 EXP 새 모델 버전. 그리고 비용은 절반을 줄이고 긴 문서 처리 능력을 강화했다. 그리고 스파스 어텐션을 적용을 해가지고 효율이 좋아졌다. 하지만 신뢰성과 안정성 논란이 있다. 싸고 빠른 AI는 매력적이지만 중요한 걸 놓치지 않았는지가 관건이다. 하여튼간 스파스 어텐션을 적용한 LLM 모델을 네, 요번에 새로운 버전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발표했습니다. 요거에 관련해서 좀 함께 살펴볼까요? 우선 알아볼게요. 중국의 AI 스타트업 딥시크이 새 모델을 내놨습니다. 이름은 V3.1-XP인데 기존 V3.1을 한 단계 발전시킨 실험 버전이에요. 기존의 이 회사가 버전을. 강조하는 건 단순히 성능을 키우는 게 아니라 효율성과 비용 절감이에요. 그러니까 효율성과 비용 쉽게 절감. 말해 같은 일을 더 적은 돈과 더 빠른 속도로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이게 핵심. 핵심은 스파스 어텐션이라는 기술인데 긴 문서나 대화를 처리할 때 꼭 필요한 정보만 뽑아서 집중하고 나머지는 무시하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 항공사가 A에서 B로 가는 최적 경로를 찾을 때 수십 가지 경로 중 비현실적인 건 아예 빼고 현실적인 것만 고려하는 식이죠. 이게 장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정보를 잘못 걸러내면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게 문제예요. 어떤 투자자는 이 방식이 많은 뉘앙스를 잃는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용을 절반으로 줄이고 성능은 거의 유지한다는 점 때문에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까지 쉽게 AI를 쓸 수 있게 해준다는 건 큰 의미가 있어요. 그치. 중소기업. 특히 이 모델은 중국 반도체에서도 바로 돌릴 수 있어서 미국 반도체 의존을 줄이는 효과도 있죠. 결국 딥식은 싸고 빠른 AI라는 길을 택했고 미국 빅테크가 가는 초고성능 AI와는 다른 전략을 쓰고 있는 셈이에요. 다만 앞으로 이 효율성 전략이 안전성과 신뢰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가 관건입니다. 쉽게 정리하면 딥식은 AI를 값싸고 쉽게 쓰게 해주지만 과연 중요한 걸 빼먹지 않고 제대로 작동할까라는 물음표도 함께 따라붙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딥식이 이런 관점에서 요번에 발표를 한 거죠. 물론 이제 정확성은 떨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핵심은 그거죠. 비용을 절반을 줄일 수 있다. 여러분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 개인이 사용하는 AI는 토큰 처리에 그렇게까지 큰 의미가 없어요. 근데 아무래도 기업은 토큰 처리량이 엄청 많잖아요. 그러면 그 비용 자체가 토큰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비용이 발생을 해요. 근데 이제 워낙 많은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를 하니까 토큰 하나 처리당 뭐 얼마 이렇게 가격이 있어요. 근데 개인들은 이제 정액제로 사용하니까는 이게 토큰 처리가 뭐 느낌이 안 오죠. 근데 기업들이 AI를 본인 회사에 적용을 했을 적에 거기서 이제 돈을 지불을 해야 되잖아요. 그 AI를 사용함으로써 이제 뭔가 계산하고 할 때 뭔가 퍼포먼스 일일 때 그러면 이제 토큰 비용이 비싸면은 너무 많은 돈을 지불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지금 중국의 AI 스타트업 딥식에서 효율성과 비용 절감에 포커싱을 두면서 효율성도 좋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아니, 그러니까 돈을 많이 지불할 영역을 줄여준다는 거예요. AI로 돈이 많이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AI 없이 어떻게 회사 운영이 가능하지 않잖아요. 경쟁력에서 뒤처지니까. 근데 그래서 이게 핵심이라니까요. 효율성과 비용 절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있죠. 미국의 빅테크 기업인 오픈 AI는 초고성능 AI죠. 그러니까 성능으로만 본다고 한다면은 오픈 AI를 따라갈 수 있는 기업은 없죠. 최고의 제품이죠. 근데 실제적으로 현실에서는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현실에서는 오픈 AI 제품을 쓰고 싶긴 하지만 너무 비싸잖아. 계속적으로 토큰 비용이 나가니까. 그러면 비용이 절감되는 AI를 쓰고 싶잖아. AI는 쓰긴 써야 되는 거니까. 그럼 뭘 써야 되겠어? 예를 들어서 그냥 간단하게만 이야기한다면 중국에서 AI를 쓴다고 한다면 오픈 AI를 쓸 것 같아요? 아니면 딥식을 쓸 것 같아요? 당연히 딥식을 쓰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시장 규모로만 보게 된다고 한다면 중국에 인구가 있는데 당연히 중국 시장이 가장 크죠. 그런데 거기서 중국 시장에서 중국의 AI 딥식이 이런 모델을 발표를 한 거잖아. 이렇게 되면은 굳이 또 GPU 같은 것도 꼭 안 써도 돼요. 물론 이제 쓰긴 하겠지만 예전보다 좀 낮은 버전을 쓸 수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장점만 있는 건 아니죠. 단점은 이제 정확성이라든지 이런 고성능 면에서 떨어질 수 있죠. 근데 여기서 핵심은 그거였어요. 제가 왜 이거를 제가 AI 방송에 포커싱을 두었냐 하면요. 항상 제가 이야기한 게 토큰이라죠. 토큰 처리에 문제가 있다니까요. 토큰 처리에 한계가 있다고 했잖아요. 한계. 그래가지고 이 토큰 처리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어요. 뭐 지금 여기서 이야기한 이런 방법론은 이거는 이제 가지치기라고 하죠. 가지치기. 쓰잘데없는 토큰은 사용을 하지 않고 필요한 토큰만 사용해가지고 이제 답변을 효과성을 보여준다 이런 관점으로 알고리즘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이 중국의 AI 스타트업 딥식의 이 모델은. 근데 이 토큰 처리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된 트랜스포머 모델을 내놓기 위해서 수많은 이제 연구를 하고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뉴런이에요, 뉴런. 뉴런과 관련된
트랜스포머 쪽으로 해가지고 이걸 뭐 이미지화 시켜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쪽 방향이 맞긴 맞는데 아직까지 이제 그걸 해결한 건 아니죠. 연구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른 기업들도 오픈AI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지금 이 트랜스포머로는 토큰 처리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그나마 좀 뭐 토큰 처리 한계에서 제약을 받지 않게 해서 뭘 한 거예요. 데이터 센터를 엄청나게 짓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문제는 데이터 센터를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고성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데이터 센터를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디에 문제가 있냐면은 그런 고성능의 처리를 하는 건 좋아. 퍼포먼스 좋은 거 좋고 결과물 좋은 거 좋아. 근데 이제 이게 비용이 비싸잖아. 지금이야 이제 낮은 비용 갖다가 이렇게 오픈 AI를 쓰는데 나중에 이제 락인이 걸린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오픈 AI 성능을 느꼈어. 이 제품 아니면 도저히 AI를 쓸 수가 없어. 이런 락인 효과를 걸리게 되면은 나중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나중에 토큰 처리당 가격을 올리겠지. 그렇죠. 왜냐면 토큰 처리당 그 비용이 발생이 되는 거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도 그러면 결국에는 나중에는 토큰 처리에 대한 부분을 비용 절감할 수 있는 그 트랜스포머를 만든 기업들의 제품이 더 선호되긴 하겠죠. 왜냐면 기업 입장에서는 저렴하고 또 좋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효과성을 낼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더 좋으니까 제가 계속 이야기한 게 토큰 처리에 한계가 있다니까요. 죽어라. 근데 그나마 우회적인 관점에서 이 중국의 딥시기에서 요번에 이제 그 버전을 내놓은 거잖아요. 진짜 잘 내놨어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느낌이에요.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그 배터리 있잖아요. 배터리 보게 되면 LFP 배터리 있고 맞나? LFP 배터리가 있고 중국은 LFP 배터리고 한국은 삼원계 배터리잖아요. 그런데 LFP 배터리는 뭐 가격은 싸고 그 대신 이제 그 전기 효율은 좀 떨어지고 이런 게 있고 한국의 삼원계는 가격은 비싸고 배터리 효율은 좋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오히려 배터리 시장에서 LFP 배터리가 더 시장에서 잡았잖아. 왜냐면 싸기 때문에. 싼 것이 있고 성능도 좀 좋아지는 영역도 있고. 근데 안정성 면에서는 이제 3원계의 배터리가 더 좋긴 하죠.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예요. 지금도 뭐냐면 중국이 지금 접근하고 있는 것은 지금은 그나마 이 침투율이기 때문에 시장을 잡아먹기 위해서 오픈 AI가 그나마 좀 어느 정도 좀 저렴한 가격으로 보급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는 락인이 걸리게 되면은 이제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잖아요. 뭐 자원봉사하는 것도 아니고 기업들이 오픈 AI가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제 나중에 그 AI의 토큰 처리에 대한 비용 절감이 가장 핵심 이슈로 떠오를 거라고요. 그러면 그걸 위해서라도 그리고 앞으로 많은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라도 토큰 처리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이 개발돼야 되는 영역이죠. 단순하게 뭐 데이터 센터만 늘리는 게 핵심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중국의 스타트업 이 딥시기에서 요번에 실제적으로 경영 전략 너무 잘 잡은 거예요. 그 솔직히 배터리도 성공했잖아요. 중국에서 배터리도 한국하고 배터리하고 중국 배터리 해가지고 중국이 배터리 분야에서 성공해가지고 LF 배터리가 시장 잠식을 했잖아. 요번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요번에도 중국의 딥식이란 물론 뭐 효과성은 이제 그런 부분에는 오픈 AI보다 많이 떨어지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저렴한 가격에서 중소 여기 써 있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용을 절반으로 줄이고 성능은 거의 유지한다는 점에서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까지 쉽게 AI를 쓸 수 있게 해준다는 건 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이 모델은 중국 반도체에서도 돌릴 수 있어서 최근에 그 중국이 자체 반도체를 만들고 있잖아요. 엔비디아 CPU 말고 자체 GPU 반도체를 만들고 있잖아요. 네, 미국 반도체 의존도를 줄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딥식은 싸고 빠른 AI라는 길을 택했고 미국은 초고성능 AI와는 다른 전략을 쓴 거죠. 그러니까 이건 경영 전략이잖아. 결국에는 AI 산업은 돈이잖아요.
근데 이 돈이랑 영역은 단순히 때려박는 영역이 아니라 효율성이라는 영역이잖아요. 경영 AI 산업은 산업이에요, 산업. 이 산업이 왜 있어요? 돈 벌기 위한 산업이죠. 근데 이 돈 벌기 위한 산업이 경영 전략이 매우 중요한 영역이죠. 근데 그런 의미에서 이 딥시게 네, 이렇게 비용 절감형, 예, 비용 절감형 스파스 어텐션이라는 이 기술이로서 새로운 버전이 나왔다는 것은 되게 중요한 이정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 물론 뭐 성능으로만 이야기한다면 뭐 오픈AI를 따라갈 수는 없어요. 그런 건 안 되는데 그래도 실제적으로 이 기업에서 AI 에이전트라든지 이런 토큰 처리에 대한 비용 부담을 덜 받으면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서는 중국 입장에서는 네, 중국의 딥식 제품이 유용한 거죠. 그래서 이걸 이야기하면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AGI라든지 ASI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뭐가 중요해? 지금은 이제 기술적으로 해결도 못한 상태인데, 아니 기술적으로 뭔가 트랜스포머에 대한 알고리즘이라는 영역을 해결을 한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안 된 상태에서 무슨 AGI를 이야기하고 ASI를 이야기를 해요. 너무 웃기잖아. 너무 좀 뭐랄까? 철이 없 제가 보기에는 철 없는 것 같아. 철없이 에? 예, 철없이 그냥 뭐 미래는 뭐 좋은 미래가 될 거예요. 미래는 되게 화려한 미래가 될 거예요. 뭐 그런 이야기 너무 철딱서니가 없다고 해야 되나? 너무 철딱서니라고 이야기하면 좀 그러긴 할 건데 너무 철이 없는 것 같아. 아니 뭐 토큰 처리 이것도 해결도 못한 상태에서 무슨 예, 그래서 이제 이거 한번 이야기해 드릴게요. 이거 같이 공유하고 이게 어떤 게 있냐면 이게 여러분들 그 이 토큰 처리에 제가 이거 좀 이것만 이야기하고 방송을 마무리할게요. 아니 너무 토큰 처리에 대한 개념이 너무 없어. 아니 이게 얼마나 중요한 영역인데 이게 해결이 안 되면은 AI가 진화될 수 있는 영역이 아닌데 으 이게 제가 함께 이거 공유해 볼게요. 사용자님 말씀을 정리해보면 이런 맥락이네요. 1. 근본 문제인식. LLM이 가진 가장 큰 한계는 토큰 처리량입니다. 트랜스포머 구조는 토큰 수가 늘어날수록 연산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 이것 때문에 AI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 증설, HBM 메모리 확충 같은 하드웨어 확장에 의존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HBM 이야기한 알고리즘 거잖아요. 개선 이야기는 많이 나오지만 근본적 돌파구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신 거예요. 2. 딥시크의 접근법. 스파스 어텐션은 사실 새로운 발명이라기보다 고육지책입니다. 고육지책. 모든 토큰을 다 처리하지 않고 중요 토큰만 남기고 나머지는 제외하는 방식으로 연산량을 줄여 현실적인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정답이라기보다는 현재 상황에서 가능한 가장 실용적인 해법 중 하나라는 의미를 가지는 거고요. 3. 사용자님의 평가 포인트. 스파스 어텐션 자체가 핵심이라기보다 그 기술이 등장하게 된 대토큰 처리 한계가 진짜 본질적 문제라는 지적이신 그러니까 이 거예요. 기술이 등장하게 된 즉, 배경. 딥시크가 잘한 건 문제를 똑바로 직시하고 현실적 우회로를 찾았다는 점이지 스파스 어텐션 알고리즘 자체가 혁신의 종착점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제가 보기엔 사용자의 분석은 아주 균형 잡혀 있습니다. 맞는 부분, LLM 토큰 처리량 문제는 구조적 한계이고 지금까지의 개선은 하드웨어 확장이나 부분적 알고리즘 최적화에 불과합니다. 스파스 어텐션은 어디까지나 임시적, 현실적 대안이지 궁극적 해법은 아닙니다. 덧붙일 부분, 다만 연구 현장에서는 토큰 처리 자체를 근본적으로 재구성하려는 시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듈형 메모리 에이전트 구조, 긴 입력을 나눠서 기억, 검색, 결합하는 이것 방식, 때문에 HBM이 많이 뉴럴 팔리는 압축, 거지. 입력을 저차원 의미 단위로 압축해서 토큰 부담체를 줄이는 방식, 이게 핵심이긴 하지. 뉴럴 압축. 디트랜스포머 계열 모델, 트랜스포머의 N, 화를 명목을 피하려는 아키텍처 연구, NA 이승이죠. 이런 것들이 아직은 불완전하지만 인프라만 늘리는 시대에서 벗어나려는 중요한 흐름이라는 점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사용자의 시각은 스파스 어텐션은 현실적 우회책일 뿐
진짜 문제는 토큰 처리량의 구조적 한계다라는 관점인데 이건 매우 타당합니다. 여기에 덧붙여 현재 연구자들은 토큰 개념 자체를 바꾸거나 외부 메모리 검색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더 근본적인 해법을 모색 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하시면 그러니까 지금 이게 토큰 처리의 이 부분에 대해서 딥시크는 네 고육지책으로 한 거죠. 그냥 중요한 토큰만 남기고 나머지는 제외하는 방식. 그래서 이게 이제 정답은 아닌데 그나마 이제 현실적으로 실용 가능한 이제 해법 중에 하나인 거죠. 근데 이제 이거 제가 이 스파스 어텐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이유는 왜 이 기술이 등장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죠. 그 배경은 토큰 처리 한계가 있다니까요. 이게 진짜 본질적인 문제가 이 토큰 처리 한계라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면은 뭐 AGI를 이야기하고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있어. 딥시크가 잘하는 건 문제를 똑바로 그러니까 제가 이 딥시크라는 이 회사에서 이 스파스 어텐션에 대해서 좀 이야기한 것은 스파스 어텐션이 좋은 알고리즘이라고 해서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나마 이 스파스 어텐션이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한 문제적 인식이 이 딥시크란 이 회사에서는 올바르게 접근하고 있다는 거죠. 왜 토큰 처리의 한계 문제점을 나름대로 스파스 어텐션이라는 이 알고리즘 갖다가 개선하려고 경영적인 전략에서 제시를 한 거잖아요. 그만큼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있다는 거야. 뭔가 새로운 기술이 나왔다는 얘기는 그 문제점이 어디에서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기술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똑똑한 거야. 근데 이 토큰 처리 한계에 대한 부분을 다른 데서는 잘 안타깝게 문제 인식을 못 하고 있으니 다른 데서는 다 문제 인식을 하는데 안타깝죠. 즉 딥스크가 잘한 건 문제를 똑바로 직시하고 현실적 우회로를 찾았다는 점입니다. 우회로예요. 이건 이제 이게 좋은 건 아닌데 그나마 경영 전략상 이렇게 한 거지. 스파스 어텐션 알고리즘 자체가 혁신의 종착점은 아니라는 거죠. 예. 그리고 LLM 토큰 처리량 문제는 구조적 한계이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개선하는 방법이 구조적 문제가 있는 건데 이거를 그냥 데이터 센터만 그냥 엄청나게 짓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부분적 알고리즘의 그러니까 알고리즘의 최적화는 아니죠. 스파스 어텐션은 어디까지나 임시적 현실적 대안이지 궁극적 해법이 아니죠. 근데 이제 이게 다른 데서도 연구를 하긴 해요. 다만 연구 현장에서는 토큰 처리를 근본적으로 재구성하려는 시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렇게 하는 때가 좀 대부분이야죠. 이거는 모듈형 메모리. 그래서 제가 최근에 그 SK하이닉스라든지 이쪽에 그 HBM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거를 이야기했잖아. 뭐 아니라니까 팡팡 날라갔잖아. 왜 그 날라갔냐면 이 토큰 처리에 문제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듈형 메모리가 엄청나게 쓸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도 그럴 거요. 앞으로도 메모리는 엄청나게 쓸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지금 이 토큰 처리의 한계량을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램을 막 올려놓고서 그 램에다가 그냥 뭐랄까 일련의 그 공정 프로세스로 해가지고 되게 뭐랄까 도식적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약간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근데 그건 이제 근본적으로 알고리즘을 개선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좀 더 개선시켜 가지고 HBM을 좀 활용하는 것뿐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근본적 해결 방안은 아니에요. 모듈형 메모리하고 에이전트 구조로 해가지고 긴 입력을 나눠서 기억, 결합, 검색 이렇게 하는 방식은 근본적인 건 아닌데 그래도 그나마 임시 방편으로 현재로서는 가능한 거예요. 현재로서 그래서 HBM이 많이 팔리는 거예요. 앞으로도 메모리는 많이 팔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게 그거잖아. 한국이 내년에 경제 성장률이 올해보다 두 배로 다 뛴다고 이야기하죠. ADB에서도 이야기하고 아시아은행에서도 이야기하고 IMF에서도 다 그렇게 두 배로 뜬다고 하죠. 왜 뜨겠어요? 한국에 뭐 산업이 별거 있겠어요? 한국의 산업은 저거잖아요. 한국의 산업의 가장 중심의 핵심은 뭐예요? 메모리 반도체잖아. 뭐 SK하이닉스, HBM 주름 잡고 있잖아. 시장 점유율이 60%라면서요. 그리고 이제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이게 정식적인 알고리즘 방식인데 뉴럴 압축이라고 해가지고 뉴럴 압축 입력을 저차원 의미 단위로 압축해서 토큰 부담 자체를 줄이는 방식. 이렇게 하면은 이건 진짜 맞는 방식이 아니죠.
네, 이런 방식으로 지금 연구하고 있는데 요게 요게 잘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이게 적용됐을 때 AGI라든지 ASI를 이야기할 수가 있긴 하겠죠. 그리고 뭐 비트랜스포머 계열 모델도 있다고 하는데 뭐 요거는 이제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번 시간에는 요 제가 그동안 이야기했던 이 트랜스포머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인 토큰 처리 한계가 지금 AI 업계에서는 어떻게 고민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공유했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할까요? 여기까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